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다들 저를 그저 텃밭이나 가꾸는 심심한 할아버지로 알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40년 묵은 돌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돌덩이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저희 처절한 참회록이니까요. 제 젊은 날은 독일의 광부였습니다.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을 벌러 갔던 파독 광부. 캄캄한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여자, 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베를린에 사는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베를린의 작은 카페 아인슈타인에서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미래를 꿈꿨죠. 돈을 모으면 한국으로 같이 가서 조그만 집을 짓고 살자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4일엔 소리에 잠을 깼을 때 베를린의 허리가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쳐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저는 서베를린에, 그녀는 동베를린에 있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끊겼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 군인들이 그녀를 개머리판으로 밀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엘사, 들어. 언젠가 이 벽이 무너지는 날 무조건 살아만 있어. 벽이 없어지면 수요일 오후 3시 우리 만났던 카페에서 기다리게. 꼭 수요일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마지막으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빠르더군요. 1년, 2년, 10년이 지나자 희망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중매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엘사를 가슴 한구석에 묻은 채 현실을 사는 비겁한 남자였으니까요. 가끔 뉴스에서 독일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을까? 아이를 낳았을까? 아니, 살아는 있을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출가해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1989년 TV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망치로 벽을 부수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은 때였습니다.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머리가 다 빠지고 검버섯이 핀 늙은이였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 젊고 건장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가서 뭘 어쩌겠어. 그녀도 할머니가 됐을 텐데 혹시 남편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비겁한 핑계를 대며 저는 또다시 10년을 주저앉아 보냈습니다. 그러다 작년 의사 선생님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배가 굳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저승 가서 엘사를 무슨 낯으로 볼까? 무작정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베를린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낯선 언어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지도, 카페 아인슈타인으로 가는 길만은 선명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50분.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청심환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기웃거렸지만 젊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40년 전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어. 내가 미친 늙은이지.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원의 인사를 뒤로하고 구석 자리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늘 앉던 창가 구석진 자리.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을 곱게 빗어 넘긴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 그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한 잔은 그녀의 것, 다른 한 잔은 비워진 맞은편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덜덜 떨려 바닥을 칠 뻔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푸른 눈동자, 세월이 덮었어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엘사였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독일어가 서툴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10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제 한국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엘사, 나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뺨을, 주름진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장벽이 무너진 1989년 그 첫 주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 입원한 날을 빼고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란 걸 아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거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오면 엇갈릴까봐. 그녀는 10년 넘게 식은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저를 기다린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겁쟁이처럼 망설이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고독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어? 바보같이. 제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남자는 당신 하나였으니까. 다른 자리는 없었어. 저는 지금 베를린의 작은 방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폐는 굳어가고 있고 걷는 것도 힘들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그녀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40년치 대화를 나누느라 밤새는 줄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남은 시간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혹은 현실이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나중에 성공하면 잘해줘야지라며 미루고 있진 않나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백발이 되어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움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따뜻하고 지적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